예, 이 경호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테러 관련 법령인데요. 우리 법령 지금 외워야 될 게 초원경찰법, 경비업법, 또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태극기법까지 해서 국기법까지 해서 이 정도가 무조건 외워야 하는 법령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외, 그 외에 이제 테러 관련 법령인데 이거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고 약칭은 테러 방지법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 나오는데 출제 빈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입법이 2014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돼서 그 전에는 테러 안전 관리 지침인가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침이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지침이 입법이 되면서 이제 뭐 개인정보를 유출하니 많이 탄압이 되지 않겠니 많이 이렇게 당시에 정치 싸움에서 좀 이슈가 되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었던 만큼 기출도 많이 됐었고 근데 최근에는 또 줄어드는 추세니까 2019년 20년 기출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떠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나 어떠한 거를 다뤘고 또 어떠한 게 출제가 될 것 같은가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파트는 무조건 외우고 가야겠죠. 그래서 정의 파트가 헷갈릴 만한 게 몇 가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테러 단체라면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테러 방지법이니까. 근데 이건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이 지정한 단체가 아니라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다. 테러 위험 인물이 있고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 같은 경우에는 국적 국가가 아닌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 뭐 미국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데 미국 국가의 테러 단체가 아니라 뭐 이슬람으로 갈라 한다 이런 건데 그러한 개념 말고 그냥 자기 국적 국가 아닌데 가입하려고 이동하는 사람 또는 이동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내국인이나 외국인 둘 다 포함한다. 웃기죠 이거.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된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그럼 이제 테러 위험 인물과 이거는 별개겠죠, 별개. 테러 위험 인물은 이제 테러를 위해서 얘는 가입을 위해서잖아요. 가입을 위해서. 근데 얘는 테러 위험 인물은 테러를 일으킬 만한 사람 아니면 예비 업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테러 단체 조직원, 테러 단체 선전, 자금 그밖에 예비 업무한 사람인데 이게 수장이라고 해서 대빵이죠. 대빵이랑 아니면 또 위험 인물 중에서 뭐 주요한 참모급이라 해야 하네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형의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러 자금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 금지법에 관한 법률 약칭 자금 조달 금지법이라 하나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박 목적 등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넘어갈게요. 대테러 활동과 대테러 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테러 조사부터 보자고요. 대테러 조사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얘가 더 세밀한 거겠죠. 대테러 활동이 더 광의 더 넓은 범위겠죠. 읽어볼게요.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 위험 인물의 관리, 테러 이용을 등등등등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끝에 가보니까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재반 활동이고 대테러 조사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테러 활동과 조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대테러 조사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 나왔고요. 테러는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가 그리고 또 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관 국제 협약에 따른 국제기구 유엔 아니면 뭐 안보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안보리가 안전보장 이사인가요? 핵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이사회가 있는데 안보리라고 합니다. 안보리 그러한 기구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 이제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 목적을 가졌으면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상해, 생명의 위험 등 이런 거 위험한 거 싹 다 하다가 마지막에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방사선 물질은 소유하고 있어도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기관은 뭐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 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이 테러 방지법에서는 우리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누가 정할까요? 국무총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합니다. 우리 경별법이나 처원경찰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까지 아시면 되고, 자, 공기업,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다 포함하더라. 지방직영기업, 뭐 지방상수도 본부, 아니면 지방교통공사, 지방환경공단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겠다 하고, 테러 방지 대책법은 대테러 활동과 관련돼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가령 뭐 살인을 했다.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적이 테러를 일으킬 목적으로 살해를 했더라. 그럼 우리 형법상에 있는 살해죄를 취할 것인지, 뭐 테러에 있는 법령을 통해서 이걸 해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라 하면은 테러 방지법에 우선해서 적용하겠다. 이러한 설명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와닿지 않네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하고, 이제 원래 절차상에는 법령에 대해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몇 개 필요 없는 부분 빼고 이제 비교해야 되는 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파트들을 우리 뭐 테러 대책위원회라는 게 등장하는데,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 뭐 경호안전통제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실무회의, 그죠? 실무회의, 경호회의 이런 것도 많고, 특징을 알아야 구분을 좀 해야겠죠. 이거랑 구분되는 게 테러대책위원회, 테러대책실무위원회도 있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협의회도 있고,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도 있고, 또 기타 지원 조직들이, 전담 조직들이 있다. 자,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은 테러대책위원회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그 위원장은 우리 아까 총리령이라 했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간사란 게 있거든요. 간사는 이제 좀 도와주는 사람, 서포터 이런 개념으로 하면 되는데, 테러대책위원회의 간사는 이제 대테러센터장이다. 이 우리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호처장이었죠. 그런 걸 기억하시고, 테러대책실무위원회는 이제 테러대책위원회의 업무를 돕는 기관인데, 우리 간사였던 대테러센터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테러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그중 대테러센터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 마찬가지 국무총리가 대테러센터장을 지명했듯이 대테러센터장이 지명하는 자 이렇게 있고요. 구성 인원이 엄청 많은데 이걸 외워야 하나 헷갈리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경호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눈에 익어요. 우리가 전담 조직이라든지 법령을 한 3-4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걸 거고요. 앞에 있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이 보건복지부 장관 대신에 질병관리청장이 들어온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법령이 코로나 대책위원회 때문에 이게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또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랑 다르죠. 국무조정실장은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 우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경비법상에서 공제규정 정할 때, 경비협회의 공제규정 정할 때 금융위원회랑 협의하고요. 금융감독원 원장한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자,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관세청장까지 이 위원장 2명이 있구나. 이것까지만 알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기관장들 있죠. 이 기관장들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이 사람들이 지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대테러센터장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장. 앞으로 이제 이 파트에서는 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의 장이란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명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된다 하고, 문제에 나온 거는 심의의결사항이라든지 직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한번 보시고요. 이 보는 거는 한번 훑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정지하고 보시거나 책으로 보시거나 하시면 되고, 제가 두문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정책 중심의 역할 분담해라. 정책 중심의 중장기
심의 역할 사항, 의결 사항, 그리고 또 역할 분담, 관계 기관의 역할을 분담할 때 정책 중심의 역할 분담하는 게 우리 테러 대책위원회의 직무고요.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의 직무로는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테러 경보 장중요 임실사 이렇게 외우세요. 테러 경보 장중요 임실사. 아직까지 제 입에 닿는데 입에 좀 붙어 있는데 테러 경보가 짱 중요하다. 임실사 좀 잘 외워지지 않나요? 실사 방문 이런 게 있어가지고 테러 경보 발령 심의에 관한 사항에서 또 테러 경보 있고요. 임실사 실무 처리, 사무 처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 사항 테러 관련돼서 중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대테러 센터 직무로 가볼까요? 제가 이거를 그냥 테러 경보 장중요 임실사를 교요라고 한 게 얘는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인데 주로 테러 대책위원회 업무를 서포트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실무 처리와 테러 경보 발령 심의까지 가는구나 하고요. 이게 왜 그 테러 경보 장중요 임실사 대테러 센터의 직무 두 문과 연결되는지는 여기 대테러 센터 운용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이 있고요. 장단기, 우리 아까 중장기라 했는데 얘는 장단기, 중장기 대신에 장단기,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 공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 안전 대책 수립, 그리고 필요한 사무, 대책위원회, 아까 나왔죠? 대책위원회에 필요한 사무 그런 거를 대테러 센터에서 한다. 우리 국태통 알죠? 국정원, 국가정보원, 테러 종합, 국태통 통합센터 맞나요? 그 대한위에 있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그래서 국태통, 국가정보원, 테러 정보통합센터장, 테러 통합 정보센터장인가요? 그분과는 구분해야 된다. 대테러 센터장과 다르다. 대테러 센터장은 군인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대테러 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까지만 아시고요. 좀 말이 많았죠. 그럼 여기서 또 기타 사항으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법학개론 보시면은 가반수 개의, 가반수 출석위원회 가반수로 의결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인적 사항 공개, 판결 사항 공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법학개론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보 공개 원칙이란 게 있어요. 또 이제 판결 공개 원칙이라고 해서 원래 원칙은 공개해야 하는데 국익에 반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천안함 사건 때 이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천안함 사건 때 이게 선박에 문제가 있어서 침몰을 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판결을 내버리면은 판결 결과는 내부 문제였다. 설계를 잘못했다. 설계를 한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명단 발표해서 처벌하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도면이라든지 배 도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핵심 인물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명단이 공개가 되면은 간첩이 와서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이 사람들을 유출해서 데려갈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익에 반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그러한 명단과 가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천안함이 내부 문제더라 이렇게 결과만 공개하는 그런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테러 대책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이게 좀 특이하죠. 비공개가 원칙인데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이 대책위원회가 의결해서 공개할 수 있다. 반대로 또 대테러 센터, 이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원칙이고요. 아니할 수 있다가 예외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지금 당장 알아야 돼?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테러 방지법까지 오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회독은 계속 반복할 거고 짬비에서는 이제 자기가 아직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다 하면은 일주일에 1회독 더 점점 줄여 나가서 모든 과목을 전 과목을 3일에 1회독까지 가면 좋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1일 1회독, 1일 3회독, 4회독 이렇게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 법령 같은 거 있죠. 법령.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한 대경법 아니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도 중요한 부분만 자주 보시고요. 이 책에 있는 부분만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기타 법조문들 있죠. 기타 법조문들은 그거는 이제 시험 치기 전 한 달 전에 한번 훑어보시고요. 한 2주 전에도 한번 훑어보시고 일주일 전에 이제 매일매일 눈으로 살펴보고 줄이고 어떻게 해서 시간 내서 짬 내서 보셔야 돼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말이 길었네요. 자, 인권보호관이라고도 있습니다. 인권보호관. 이제 테러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니 아니면 테러 위험인물로 지명됐던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너 테러 위험인물이잖아. 너 감옥에 들어가. 너 재판 나와. 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누구 소속으로?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그러면 이 사람 또 누가 할 수 있니? 보니까 변호사나 인권 담당 업무에서 10년 근무했던 자, 3급으로 재직했던 자,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 가능하다. 단임이 아니라 연임. 그러니까 4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촉되는 경우, 의사에 반해 해촉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거나 형사 사건으로 이제 금고 이상의 현이겠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이제 가둬졌으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되는데 테러 보호법상 얘가 누설했다. 아니면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해촉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인권 보호 자문 및 개선 공고를 하고 인권 교육을 하며 또 필요할 때는 2개월 내에 민원. 내가 테러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아니면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2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하고요. 처리 못할 수도 있죠. 행정이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해라. 말을 섞어서 틀리라고 낸다면은 대책위원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모르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기출은 안 나왔고 말장난이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지죠. 2개월 내가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은 관계기관의 장, 아까 우리 말했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공고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다. 인권보호관은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 또 비밀 엄수, 재직주, 퇴직주,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똑같죠 이거는. 그리고 또 증인, 참고, 거짓, 감정인 이런 걸로 감정인은 이제 평가로 가는 거죠. 감정인 또 당사자로 직무상 비밀을 말할 시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 감정인이 감정 평가서 할 때 그 감정이랑 비슷한 말인데 이게 증인, 참고인과 비슷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헷갈리지 않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 테러 대책협의회와 공항 항만 테러 대책협의회를 비교하는데 둘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둘이 비슷한 개념이고요. 의장으로 볼게요. 얘는 협의회니까 의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특별시는 대테러 센터장이겠구나. 우리 인천특별시인가요? 세종특별시,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특별시에는 대테러 센터장, 나머지는 국가정보원 해당 지역 관할 지부장이구나. 지부장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설치 지역은 이렇게 지자체별이구나. 지자체별. 근데 의장이 지부장이다. 국정원 지부장이구나. 이게 좀 특이하죠. 관할 지부장.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지부장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 중에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국정원장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많이 있겠죠. 경찰 조직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군 조직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공항 대테러 업무 보안 담당관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서 국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공항 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의 의장이 되더라. 자, 위원. 협의회가 의장까지 말해줬으면 위원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3급 나왔었죠. 인권보호관. 여기도 3급이고요. 나급이라는 직책도 있다고 합니다.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가는데 나급 또는 3급 해서 여기는 이제 시도지사. 이거 헷갈리는데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안 나왔었고요. 나오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들도 헷갈린다. 그래서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나급, 3급에 중점을 두시고요. 나급, 3급. 또 만약에 사지선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출 수 있게끔 나와요. 틀리게 내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많이 틀리라고 되냐. 첫 번째, 옳은 것의 개수를 모두 말하시오. 그런 건 이제 정답을 헷갈리죠. 연계인가 이게? 왜 아무것도 없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이 이제 기흥, 니은, 디귿 그렇게 나가는 문제가 좀 헷갈리고, 마지막이 이제 제일 쉬운 게 사지선다다. 나급, 상급 또 마찬가지로 나급, 상급이고요. 지역 관할 군부대, 군사안보 지원부대의 장. 군사안보 이게 옛날에 기무사령부인가요? 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 지원, 군사안보부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중시설의 관리자나 경비보안 책임자 하고 이제 지역 관련된 사항이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대책협의회니까 그냥 대책 예방을 주로 위주하는 사람이고 테러 대책 본부랑 다르다.
테러 대책 본부랑 다르다. 여기부터 헷갈릴 거예요. 많은 조직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테러 대책 본부랑 다르다.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는 우리 테러 대책 위원회랑 또 다르다. 공항 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는 또 테러 대책 협의회랑 정정 테러 대책 위원회랑 다르다. 태대위랑 다르다. 태대위. 또 관계 기관의 장, 공항 항만 또는 시설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구나. 보시고요. 자, 이제 테러 사건 대책 본부 현장 지휘 본부가 나오는데 이 테러 사건 대책 본부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일단 지자체에서도 의장이 있는 테러 대책 협의회가 만들어져야겠고요. 서울이나 국가 중요 시설 뭐 위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테러가 발생하면은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 그죠? 서울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서울의 테러 대책 사건 본부가 만들어진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경찰청, 뭐 본청, 해양경찰청, 본청 이런 거 다 서울에 있겠죠. 국토교통부도. 그래서 서울에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잡고 가시고요. 현장 지휘 본부는 이 대책 본부의장, 테러 사건 대책 본부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뭐 가령 서울에서 사건 대책 본부가 열렸는데 테러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했더라. 그러면은 부산에 현장 지휘 본부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부산 지역 테러 대책 협의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만들어지기보다는 이미 있겠죠. 이미 있는데 그 사람한테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고 또 보고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외국 구경에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외국 구경에 여기서 국정원장이 없다, 국가정보원장은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문으로 외국 국경해 단 국가정보원장은 아니야. 테러 대책 본부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외교부 장관은 국외 테러 사건, 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 테러 사건. 근데 얘는 웃긴 게 테러 대책 본부장은 합참의장이다. 합참의장.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설치권자고 대책 본부장은 따로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대책 본부장은 어지간하면 설치권자가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테러 대책 본부장을 합참의장이 하더라. 합동참모의장.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 테러 사건. 이름에서 다 연관이 되죠. 이름에서 다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내 일반 테러 사건, 국외 테러 사건이라 구분해라. 이렇게 하셨고 외국 구경에 국정원장은 아니야. 외국 구경에 이 구경회 같은 경우에는 밑에 가면 또 나와요. 국경회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뭐 만들 수 있을까요? 전담 조직 중에 대테러 특공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테러 특공대. 그래서 구경회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면은 좋다. 국정원장은 등장하지 아니한다. 하고 이제 현장 지휘 본부 사건을 지휘 통제하지만 현장에 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현장 지휘 본부장이 관계 기관의 조직, 대테러 특공대, 테러 대응 구조대, 태대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악보자를 따서 태대구, 대하생방 테러 특임대, 대테러 합동 조사팀을 지휘 통제한다. 통합 상황실을 설치하는 사람 누구냐? 이 현장 지휘 본부장이더라. 현장 지휘 본부장. 쭉 넘어가시고요. 이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원 조직, 전담 조직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것까지 외워야 되냐? 설치권자 구분 외워야 되고요. 임무 외워야 되고요. 기타 사항으로 있는 몇 가지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운, 비교가 쉬운 대테러 특공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구경해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임무로 가보자고요. 임무는 테러 폭발 중 경호로 예방 저지. 테러 폭발 중 경호로 예방 저지고요. 테러 국가 중요 행사는 태대구, 테러 대응 구조대도 하나. 경호는 테러 특공대만 한다. 국가 중요 행사의 경호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테러 관련된 거니까. 국내 테러 사건 진압하고 중요 행사의 안전 지원, 테러 사건 예방 저지. 어디에 임무? 구경해. 이제 국방부 소속 대테러 특공대는 경찰력의 한계로 필요하다 하면은 이 대책 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군 대테러 특임대는 지역 단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 특공대는
경찰력이 한계가 있으면은 대책본부장, 예, 테러 사건 대책본부장을 도와서 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어떻게 지명하는데요? 국무총리인가요? 아니죠. 테러 사건 대책본부는 외국국경회라고 했고요. 뭐 국내 사건, 국내 일반은 경찰청장, 국외 사건은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해서 외국국경회라고 말씀드렸고요.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다. 그럼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요, 경호처장이다. 예,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은요, 대테러 센터장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구조는 테러 대응 구조대가 한다 했죠. 그럼 태대국 테러 대응 구조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시별로 소방본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행사 초기에 취약 요인을 없애라. 예방 차원에서 뭐 없애라 이런 느낌으로 있죠. 행사 초기에 취약 요인을 없애라. 테러 경우 폭발 테러 맞나요? 테러 폭발 중 경우, 테러 폭발 중 경우로 예방 저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외우면 편하겠죠. 그래서 2번이 화생방 대응 본부랑 혼돈된다고 하네요. 2번으로 가보니까 그죠. 화생방 테러 관련된 거 이건 또 나중에 올라가서 질병관리청장 아니면 또 환경부 장관인가 원자력위원회, 환경부 장관 이렇게 있는 화생방 대응본부랑 구분을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초기의 취약 요인, 좀 얘는 연관성이 없죠, 두 문 자체가.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테러 폭발 중 경우로 예방 저지, 이렇게 해주고, 행사 초기의 취약 요인, 뭐 소초, 초소 뭐 이렇게 연관해서 이 초자를 기억하셔도 되고요. 한 10번 정도 쓰다 보면 금방 외워질 거예요. 테러 폭발 중 경우로 예방 저지, 행사 초기의 취약 요인. 저도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은 이건 입에 안 붙으니까. 뭐 테러 경보 장중유 임실사 이런 거는 좀 잘 붙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분으로 해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붙습니다. 테러 정보 통합센터 국정원장, 좀 이것도 특이하죠. 우리 아까 대테러 센터장, 또 국태통, 국정원 테러 정보 통합센터장, 국태통 이렇게 해서 외웠었는데 얘는 설치권자가 국정원장이네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우리가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있던 국태통,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리고 위험 징후 평가 24시간 정해라. 이건 잘 외워져요. 이건 왜냐하면은 근데 이것도 웃기지 않나요? 우리 테러 경보 장중요 임실사에서 경보는, 테러 경보는 이제 위험 징후를 평가해서 발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대테러 센터장이 하는데 아니더라. 위험 징후 평가 24시간 전에라는 테러 정보 통합센터장이더라. 아, 너 아까부터 자꾸 무슨 말 하는 건데 너무 헷갈리잖아. 예, 나중에 뒤에 내려가면 다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화생방 특임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니까 설치권자는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본부의 설치권자는요, 질병관리청장은 생명 관련된 거, 환경부 장관은 화학 테러 관련된 거, 원자력은 방사능 관련된 거. 옛날에는 이걸 제가 보지환원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라지면서 질병환원 해서 다 연관되죠. 생명 관련된 건 질명, 화학은 화로 시작하니까 환경, 또 원자력은 방사능,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또 방사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해서 이거 환경부 장관이 방사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화생방 관련된 거 하고 구조구급은 아니다. 구조구급은 테러 대응 구조본부에서 한다. 테러 대응 구조본부는 어디서 설치하더라? 소방청장이나 지자체별 소방안전본부 이런 데서 하더라. 수복지 테러 복구 지원본부는 행안부 장관이 하고요. 수복지 복구와 지원에 초점을 둔다 하고, 이제 구분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문제를. 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테러 사건 발생 시 수습, 복구,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등. 보시면은 수복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테러 복구 지원본부. 테러 복구 지원본부는 어디서 설치해요? 행안부 장관이 설치하더라. 그래서 1번은 1로 넣으시고요.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의 테러 사건 진압. 테러 사건이잖아요. 테러 사건 진압. 예방 진압. 테러 폭발, 테러 경우, 행사, 예방 진압. 이거 관련된 거 어디서 한다? 테러 특공대에서 한다.
테러 특공대는 누가 설치한다 했죠? 국경해. 국정원장인가요? 아니죠.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에서 하더라. 테러 발생 시에 초기 단계에서 조치 및 인명의 구조구급, 초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구조구급이 나오니까 얘는 태대구에서 하겠네요. 테러 대응 구조대에서. 테러 대응 구조대는 어디서 설치하는데요? 소방청장이 하거나 아니면은 지역 지자체별 소방본부에서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화생방 테러 사건 오염의 확산 방지 및 제독 방안 마련. 화생방 테러니까 화생방 테러에서 하겠죠.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본부에서 하겠습니다. 얘는 질병환원, 질병은 생명, 질병청장은 생명이고요. 환경부 장관은 화생방,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원자력이 방사능. 이렇게까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국가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지원한다. 이거는 테러 대응 구조대 아니면은 대테러 특공대인데, 대테러 이거 구조대로 넣을게요. 구조대로. 이게 왜냐하면은 경호나 테러 관련된 거 있을 거고요. 비교할 만한 지문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죠? 이 경호. 경호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대테러 특공대에서 하더라 해서 11번은 1로 들어가겠고요. 비교해서 국가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은 테러 대응 구조대에서 하더라.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 구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테러 사건의 예방 및 저지 활동, 이것도 대테러 특공대에서 하더라. 테러 폭발, 테러 중요 행사 경우 예방 진압 이런 거 어디서 한다? 대테러 특공대. 태대구는요 초기 아니면 화생방 관련된 거 국가 중요의 안전 관련된 거 지원하고요. 테러 복구 지원본부는 어디서 한다고요? 수복지 행안부 장관이 설치합니다. 화생방 테러 대응 관련된 거는 화생방 관련된 거는 싹 다 여기서 하고요. 테러 정보 통합센터는 위험 징후 평가 24시간 전해라. 위험 징후 평가를 24시간 전해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테러 정보 관련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험 정보니까 1로 들어가겠네요. 1로 들어가겠습니다. 7번은 맨 마지막에 있는 통합센터 국정원장이 설치하는 태통 테러 정보 통합센터. 수복지니까 또 복구 들어가니까 1로 들어가겠죠. 행안부 장관이 설치하는 테러 복구 지원본부. 태복지, 수복지, 태복지. 이름 좀 잘 붙지 않나요? 태복지, 수복지.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폭발물 아까 위험, 경호, 정정. 테러, 경호, 폭발. 중요행사의 경호, 경비, 예방, 진압. 어디서 한다? 대테러, 특공대. 9번도 1로 들어가겠죠.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걸 토대로 푸는 거라서 같이 풀어보자 이거죠. 정보 관련된 거니까 또 테러 정보 통합센터에서 하는구나.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및 분석 이런 거. 10번은 또 마지막으로 들어가겠네요. 또 주요 요인의 경호 및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아까 했고요.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예방 점검 지원. 취약은 태대구에서 하더라. 폭발물이나 이런 거 위험 건물의 안전성 이런 거 봐야 되니까 그죠? 화생방 테러 발생 시에 초기 단계에서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을 하더라. 초기 단계라는 말이 나오니까 얘가 1로 가야 되겠고요. 아까 우리 5번이 어디라고 했죠? 5번이 죄송합니다. 4번. 맞네요. 4번과 13번을 비교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테러 위험 징후 평가. 위험 징후 평가 24시간 전해라. 위험 징후 평가 24시간 전해라. 국정원장이 설치하는 국태통에서 이 직무를 담당합니다.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이거는 이 화생방 테러 지원본부 대책본부에서 하겠죠. 대책본부가 아니라 지원본부. 죄송합니다. 대책본부는 어디서 어떻게 돼 있다? 외국 국경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15번까지 했죠. 그리고 16번 24시간 테러 관련 전파. 이거는 마지막에 있는 국태통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전문 인력의 자원, 동원. 이거는 여기서 하겠고요. 한번 볼까요? 맞았으면 좋겠네요. 얼추 비슷하죠? 다 정답이네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만 계속 보셔도 되고요. 또 대테러 합동조사팀 테러 위험 인물의 정보 수집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대테러 조사랑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둘 다 국정원장이 한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은 대테러 센터장에게 보고하는 게 있고요. 테러 위험 인물의 정보 수집은
대책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누구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다. 국무총리한테 말하고요. 대테러센터장은 이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래서 대테러합동조사팀이 꾸려지면은 이게 좀 더 크죠. 얘는 상시 테러 위험 인물은 뭐 우리나라에 온다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거니까 중요한 거고요. 대테러합동조사는 국내외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조사,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국내외 테러 사건에 관해서 대테러합동조사팀으로 꾸려서 갔다 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테러센터장에게 보고해라.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대테러센터장에게 보고한 사람이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되더라. 돈 관련된 정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돈 관련된 정보는 금융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로로 하나씩 쭉 보시고 마지막에 비교를 하면 되겠죠. 또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위치 사업자나 아니면은 이걸 다루는 사람한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다. 테러 대상 시설, 국가 중요 시설 및 국가 보안 시설, 다중 이용 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뭐 교통, 지하철이나 건축물 이런 거 말하겠죠. 이렇게 보시고 테러 이용 수단으로는 폭발물, 총기류, 활성발 물질, 테러 공보 발령권자는 대테러센터장, 테러 공보 장중유, 임실사 이렇게 했었죠. 테러 공보 장중유, 임실사. 근데 위험 징후 평가 24시간 전해라 라고 해서 어디서 있다? 국태통, 국정원 통합정보센터장 거기서도 경보 관련된 거를 좀 다루더라. 위험 징후를 다루더라. 위험 징후를 구분을 하시고요. 두 문을 계속 뭐 옆에 비교해서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막 뭐 국태통 뭐 지원 조직이 위험 징후 평가 24시간 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써놔도 되겠죠. 자,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테러 공보를 발령한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긴급할 때는 주의야. 관주경심이라고 해서 테러 공보 발령 단계는 관주경심.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에 심각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하는 좀 약하니까 얘는 심의 절차 거쳐서 대테러센터장이 발령할 수 있다. 이게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구분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보면 좋죠.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출에는 안 나왔다. 테러 공보 발령 시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해라 하고 이제 테러 공보 4단계 단계별 조치입니다. 관주경심으로 해서 초록색이 제일 안전된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 죄송합니다. 옐로우, 오렌지, 레드입니다.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위험해진다. 뭐 파란색, 초록색 섞어서 나오는데 없고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그린, 파란색. 얘는 파란색이네요 또. 주의, 경고, 오렌지. 주의랑 경고 색깔을 좀 섞어서 많이 내요. 그래서 주의가 노란색이고 경계가 오렌지구나. 관주경심 쓰고 이렇게 하나씩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이 A4 용지 한 페이지 되는 분량을 외워야 되냐? 아깝잖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 이렇게 쓴 거 있죠? 이렇게 다 쓴 거 지금까지 배운 거 한 40분가량 배웠는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은 두 문만 따서 A4 용지 하나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걸 더 추가한다?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엄청 부담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나마 포인트 외우기 쉬운 것만 외우고 가자. 외우기 어려운 거는 안 나오길 빌고 나오면 찍어서 맞추자. 이런 마인드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 15%, 20% 이렇게 나가고 또 D-7, D-3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아세요. 이 정도만. 알겠죠? 나머지는 뭐 한 달 남았다 한번 보시고 2주 전에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로 법조문 아까 살펴보듯이 보라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쭉 읽어보시고요. 자,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대책본부는 누가 하죠? 경찰청장이 합니다. 근데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지역 관할 경찰 관서장이 초동 조치를 지휘 통제한다 이렇게 있고요. 이 초동 조치를 한 사람은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해라. 웃기죠? 예, 왜냐하면 얘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말을 하겠죠. 대책위원장한테 우리 상황이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이 이러합니다. 뭐 이렇게 발령할 거고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하면은 뭐 대테러센터장은 못 하겠죠. 예. 쭉 보시고요. 이 지문도 한번 나왔었어요. 기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본부의 장은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해서 전파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요. 외교부 장관은
해외에서 테러 사건 발생 시에는 현지 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대테러 조사팀이랑 다르죠. 대테러 조사팀은 누가 하나요? 국가정보원장이 한다. 그리고 이거 출동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결과. 군사본부 시설에 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비교해서.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물자량을 줄 수 있다. 대피 방안 마련해라. 외국인 전투원의 규제. 출국 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90일.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법에 따른 재발급 거부, 여권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 장관한테. 출입국은 법무부에서 합니다. 법무부에서. 그래서 내국인이 일시 출입 금지를 법무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출입국 금지를 외국인 장관이 하고 여권이 법무부 장관이 한다. 근데 여권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알면은 외교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고요. 출입국은 법무부 출입국 본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구분을 좀 잘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법조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밑줄 위주로. 자, 다 볼라 하면은 머리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법조문에서 밑줄 친 것만 있죠. 보시고요. 아까 우리가 지금 40분 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하면서 보시면 1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보시면은 금방 기억이 남을 거예요. 금방.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잘 보셨고요. 아마도 뭐 드론 관계 법령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법령 같은 경우는 제가 드론 관련 법령을 한번 읽어서 해드릴 예정이나 짬비에 담기에는 기출이 되지 않았는데 학습 범위를 늘리는 거는 독약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은 7월이나 8월 중에 올릴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9월 달에 원래 보통 나오거든요. 시험 계획이. 지금 초안은 잡혀 있죠. 근데 당시 그 우리 100일 전에 공고한다 있지 않나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셔서 개정 사항이나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뭐 테러 관계 법령이나 이슈가 될 만한 거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다뤄서 좀 공부 부담. 나는 이거 여러분들은 이것만 공부하세요. 이런 거 알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합격해. 네, 이런 느낌으로다가 믿고 끝까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 이제 OX 지문 푸는 것까지만 해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학 10강 다 들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 피해 관련된 거 있거든요. 이거 총리령으로 정하는데 보통 피해나 보상금 관련된 거는 읽어만 보세요. 모의고사 문제는 나왔으나 기출에 나온 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